김명수 대법원장. 이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거짓말 명수 그리고 우리 법 또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 사조직을 그대로 방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법원에 사법부의 요직을 지금 장악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 친일 부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김명수 퇴진 1인 시위가 끊임없이 계속 되는데 꼼짝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되고 있고, 김명수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보통 이제 법복을 입은 정치꾼이다. 이름만 이게 법복만 입고 있지 정치꾼이죠. 예. 그 당시에도 이게 민주당 탄핵할 때 임성근 부장판사 있잖아요. 예. 임성근. 그때 그 민주당 눈치 봐가지고 사표도 수리 안 하고 전부 이게 거짓말한 게 다 녹취를 해가지고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법복 입은 정치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그 위선의 극치, 위선의 명수입니다. 거짓말의 명수인 건 다 알잖아. 근데 위선인 게 춘천지방법원장 할 때 대법원장 지명하니까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동부 터미널 있잖아요. 오가지고 이게 2호선 전철 타고 대법원에 왔잖아요. 지법원장 차도 있는데 관용차가 있죠. 그냥 따라올 거 아닙니까? 긴 차로. 그러니까 참 이게 거짓말의 명수면서 위선의 명수고요. 지금 이게 너무 이제 직권남용을 많이 해가지고요. 좀 있으면 이게 저는 김명수도 정권 바뀌면 제2의 양승태가 돼요. 제2의 양승태처럼 조금 있으면 이게 수의복을 입은 범죄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수의복 입은 범죄꾼, 이게 김명수인데, 오늘 이제 조선일보 단독으로 놓은 거는 그 아들이 이제 판사거든. 판사인 것 같아요. 예. 아들이 이제 보통 언론에 다 공개된 이름이 많으니까 아들이 이제 김한철 판사입니다. 아, 김한철 판사인데요. 아들이 이제 서울법대 나왔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연수는 나이는 아직 한 34살? 나이가 좀 이게 상당히 어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2기, 이게 기수가 늦어요. 30대 초반이라 보면 돼요. 아들이 이제 부인도 변호사입니다. 며느리죠. 그렇죠. 아들 부인이, 뭐, 부인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고, 아들은 공연이니까, 부인도 제가 알지만, 이런 데 둘이 부부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단독 보도된 거는 이 두 사람이 이제 재산을 갖다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 근데 김명수가 뭐라 했냐면 이게 대법원장 재산 신고할 때 보면, 원래는 이게 직계 존속이나 비속 있잖아. 이게 직계 비속이죠. 아들은 직계 비속이잖아. 직계 비속도 신고하잖아. 근데 김명수가 신고를 거부했어요. 신고를. 왜 거부했냐? 야, 우리 아들은 결혼해가 독자적인 가정을 우리가 독립생계이기 때문에 나게 재산 신고 못한다. 독립생계다. 이래 거부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독립생계는 무슨 독립생계야? 그냥 대법원장 관사에 계속 같이 사는 거죠. 2018년 2월 달부터. 그 다음에 2019년 8월에 막 비난열을 놓았잖아. 거의 이게 1년 4, 5개월 동안. 2018년 2월부터 2019년 5, 6월까지. 관사에 같이 부모님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도를 이용해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20억 차익 얻었다. 이게 오늘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사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멀쩡한 관사를 뭐 예산까지 전용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쳤다. 그리고 뭐 손자들 놀이터까지 만들었다.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와, 저도 이게 관사 수리하는 거 있죠. 새로 짓는 것도 수리하는데 16억 6천만 원. 16억 6천만 원 예산이 안 나오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16억 6천만 원을 들여가 호화관사로 꾸민 거예요. 자기는 이게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온 사람이 16억 6천이면 새로 웬만한 건물 땅만 있으면 건물 지을 수도 있잖아, 집 한 채. 큰 건물 하나 지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관사에 봤더니, 와, 자기 손자들 있잖아. 손녀들 놀으라고 축구 골대만 축구 골대. 기자 가니까 철거해서 축구 골대. 그 다음에 예산 전용해서 그네를 만들었어요. 그네도 애들 타라고 그네 있잖아. 어른이 그네 탑니까? 자, 춘향이 타는 그네 있잖아. 이몽룡이하고 만난 그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잔디밭 이런 거 있잖아요. 모래사장 있잖아.
이것도 이게 하여튼 어린애들 놀 수 있도록 다 그 국가 예산을 전용해서 이게 횡령이잖아. 이래가지고 이 꾸민 게 다 이게 나왔죠. 그러니까 김명수 그 아들 부부는 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주 호화 공간에 들어가서 산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살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냥 뭐 일반 사인이라고 하면은 뭐 자식하고 같이 산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이것은 공공기관의 공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제가 이게 대통령 청와대 규정도 들어봤더니 청와대도 이게 그 결혼 안 한 자녀는 이게 같이 살 수가 있대요. 예.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독립생계가 됐잖아요. 이때는 이게 청와대 못 산대. 그렇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박지만 뭐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는 청와대에 있어도 결혼해가지고 박지만이가 청와대 들어가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MB고 누구고 하는 지금 이게 하다못해 문재인이도 문준용이나 문다희는 따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과거에 왕자 뭐 공주들도 결혼하면 다 궁궐을 떠났죠. 그거는 이게 명백하게 저는 국가 공용 이게 관사 아닙니까? 예. 이걸 이게 불법으로 저는 무단히 이용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왜 이 관사 살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야 저도 몰랐는데 판사들이니까 이제 재산을 신고하잖아요. 재산이 이게 결혼을 할 때 둘이 부부 있죠. 둘이 부부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니까 재산이 900만 원이에요. 전 재산이 900만 원이에요. 예. 근데 900만 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는데요. 서초구 있잖아요. 잠원동 아주 최고 요지. 신반포 센트럴 자이입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그 한강변이 보이는 거기에 센트럴 자이 아파트 있잖아요. LG. 거기에 분양을 받는데 와, 또 이게 경쟁률이 168대 1로 됐더만. 이거야 뭐 운이지. 경쟁률이 168대 1이야. 거기에 무슨 백승 건 없겠죠. 예? 그거는 이제 조사해봐야 그거는 뭐 없다 치고 168대 1인데 근데 그때 재산이 900인데 900인데 분양가가 17억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분양가가 17억 3천인데 엄청난 거죠. 가진 돈은 900이야. 그러니까 아마 이게 자기가 이제 영거리라고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데 아마 자기들에게 빌린 거, 그 다음에 그 처가댁 있잖아요. 예. 처가댁에서 이게 또 빌린 거, 그 다음에 뭐 대출 일부, 뭐 이렇게 끌어모으면서 또 이게 자기들이 살던 거 있잖아. 자기들 살던 것도 끌어모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사들 하는 거예요. 관사 재테크까지. 왜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으니까. 예. 결국에 자기들은 관사 대법원에 들어가 살면서 자기 살던 집, 뭐 이거저거 다 끌어모아서 17억 3천만 원에 당첨돼가 분양을 받은 거지. 근데 그게 지금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이게 7, 8억 오르니까 한 20억 올른 거예요. 20억을 그냥 간단히 20억을 챙겨버린 거예요. 20억을 2, 3년 만에 20억을 이게 관사 재테크로 챙겨버린. 이런 사건. 김의겸이나 이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의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방송에서 우리 그 문재인 정권의 3대 관사 게이트가 있다. 아, 그래요? 이게 3대 관사 게이트가 있다. 이걸 제가 강조합니다. 첫째는 이게 그 흑석 선생. 지금 이게 국회의원 배지 달았잖아. 예. 흑석 김의겸 선생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 기자하다가 그때 뭐 최서원 씨 있잖아. 최순실. 예. 뭐 스포츠 센터 있잖아요. 서울대 박사를 갔다가 뭐 마사지사에 뭐 이런 김의겸이 있잖아. 이 사람에게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 못 쓰잖아. 대변인 써가지고 전 재산 끌어모아서 흑석동에 건물 삼잖아. 그게 첫째 관사 재테크고 두 번째 관사 재테크가 바로 노영욱. 노영욱 있잖아요. 이게 낙마돼야 되는데 노영욱은 이게 또 국토부 장관 됐잖아요. 장관 됐잖아요. 예. 장관이 특별 분양 받아가 살지도 않으면서 몇 억 벌고 자기네게 자기네게 그 관사에 이게 관사 재테크를 국토부 장관이 하면 됩니까? 근데 이게 이번에 박준영이가 사퇴하는 바람에 2명 됐잖아. 임혜숙이하고 이게 또 문제잖아요. 이거는 이게 국토부 장관한 점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게 그 김명수 아들의 대법원장 관사 재테크. 그래서는 3대 관사 재테크. 이게 국민들이 여기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의겸, 노영욱, 그 다음에 그 김명수. 요직 중에 요직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관사 재테크에 이용하고
그것도 이게 16억짜리가 혈세아가 손자들 다 만들어주고 이게 공인입니까? 노영욱이는 국토부 장관인데 그다음에 김의겸이는 청와대 대변인데 지금 여당 의원까지 됐잖아요. 여기 국민들은 정말 이게 현 정권의 부동산 있잖아요. 이게 분노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1, 2년 사이 20억을 벌어 얼마나 이게 분노하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정권이 20억이 적은 돈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몇 억도 평생 해도 못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 받아야 봤자 몇 억 정도뿐이 안 돼요. 대기업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법적으로 최소한 이게 김명수가 예산을 전용해서 손자들 그네 만들어주고 뭐 축구 골대 만들고 모래사장 만들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명백한 횡령 아닙니까? 국고 손실. 예. 이게 국고 손실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 옛날에 관행적으로 청와대 좀 받았었잖아. 이걸 이렇게 국고 손실로 5년, 6년 때렸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씹었었습니까? 특활비 있잖아요. 근데 김명수는 자기 손자, 손녀 위해서 나라 돈을 예산에서 다 만들어준 거 이게 국고를 손실한 거 맞잖아요. 횡령. 자, 그 다음에 900만 원 재산에서 17억 분양받을 때 끌어모은 돈 있잖아요. 이게 제대로 세금은 냈는지 정리세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금 출처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명백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빠 찬스 또 관사 재테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올렸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환수하는 조치 뭐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 상당히 문제인데요. 지금 이게 뭐 전두환 대통령이 추진금 안 내니까 별의별 법 만들어 가지고 다 환수하는데 지금 이게 뭐 부동산 투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이게 뭐 아직 입법이 안 돼 가지고 환수할 조치가 없고요. 이게 보도되니까 제가 조선일보 아까 보니까 화나요가 제가 3,000개까지 봤거든요. 3,000개까지. 그것도 이게 김명수가 이 잘못만 있냐 말이에요. 이 김명수가 국제인권법 연구회 여기 초대 회장, 2대 회장, 2번 회장을 연임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다 여기 그 우리법 연구회, 우리법이라는 게 결국 북한법이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연구할 게 전부 우리나라 법이지. 북한법 연구회를 우리법 연구회를 하거든요. 근데 요게 좀 요거 듣보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법 플러스 중국 소련까지 한번 연구해보자. 사회주의 있잖아. 요게 국제인권법 연구회예요. 그래놓고 이게 모든 판사들을 전부 그 사조직으로 다 임명하고 그래서 이제 김미리는 뭐 4년 동안 두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윤종섭이는 6년 동안 두고 사법농단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김명수가 인사농단하고 다 하면서 자기 아들은 이렇게 권사재테크를 통해서 20억을 벌게 하는 정말 이게 저는 부도덕한 지금이라도 이게 빨리 하루빨리 대법원장 사퇴해야 된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게 김명수와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면서 일종의 밥그릇 동맹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똘똘 뭉쳤기 때문에 김명수가 물러나면 자기들도 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절대 김명수가 못 물러나도록 이렇게 딱 밥그릇 동맹이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군대예요. 하나회라고 있었잖아요, 옛날에. 하나회 있잖아요. 엘리트 군인들 뭐 전두환, 노태우 하나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YS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했잖아요. 군대도 사조직은 안 좋아요. 근데 군대 사조직보다 저는 법원의 사조직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혜택을 줍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군인이 직접 국민들한테 영향 주진 않잖아요. 그럼요.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판사는 직접적으로 이게 재판을 통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전부 이게 이너스클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가지고 전부 이게 좌파일색으로 다 이게 요직을 독차지하고 그들에게 재판하면 그럼 이게 우파 국민들이 재판받을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과연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느냐 말이에요. 따라서는 지금 이게 그 사법부 내의 사조직이 훨씬 더 우리나라 사회의 암적인 존재다. 빨리 이게 그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나 이런 게 사조직을 빨리 저는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서 변호사님도 변호사하고 계시지만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의뢰인들도 이 재판장이 누구냐, 담당 판사가 우리 법이냐,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냐 이것부터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관련된 그런 변호사 로펌으로 쫓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법부 자체가 완전히 지금 망가져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김명수도 빨리 정권이 끝나야
뭔가 문제가 되고 수사에 들어가면 옷은 벗겠죠. 그러니까요. 임기 있다고 그때도 안 벗을라나. 김명수가 정말 이게 우리 사법부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그분에게 나름대로 사법부의 기틀을 마련했는데 저는 지금 이게 그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게 대법원 파동이 있을 정도로 사법부 판사들이 권력에 상당히 저항해오고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그 법의 역사가. 근데 김명수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권력의 시녀 이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특정 이렇게 조직이 완전히 득세한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주 이게 사법부를 만들어서 상권 분립이 완전히 형이화돼 버렸어요. 결국 이게 그 입법부든 사법부가 청와대의 하수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금이라도 김명수는 이게 사퇴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저는 법의 심판을 받아서 양승태 대법원장처럼 저는 이게 준엄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를 합니다.